안녕하세요. 예, 총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시간이 민주주의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여, 세 번째 시간이 생활 속의 민주주의.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게 됐나요, 벌써? 예, 오늘 그 국민주권, 네. 예, 우리 초등학생들이 국민주권을 어떻게 배우고 있나, 또 어떻게 배워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교원대학교 전 총장님, 김주성 총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처음에 딱 국민주권 해가지고 투표하는 거, 이 투표가 이제 국민의 권리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며칠 지났는데, 이게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이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그 앞에서 1장에서도 했고 2장에서도 주로 많이 했는데 예.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선거를 넘어서서 예. 우리들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바로 넘기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1조 1항, 이거 저 옛날에 시민들도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는 배웠잖아요. 민주주의 많이 원리, 배웠죠. 네. 뭐 생활 속의 민주주의. 그렇죠. 공화국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많이 쓰지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화국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공화국이라는 거는 그 본래 뜻이 리퍼블릭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건 라틴 말로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리가 접두어 리가 누구 누구의 것. 어떤 것. 예, 뭐 것. 파브릭이 국민. 국민. 예, 국민의 것. 국민, 그러니까, 공공 이런 그렇죠.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가라는 거는 예. 국민의 것이지 어느 일부의 사람들의 것이거나 어느 한 사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울 때 공화국 하면은 왕이 없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모든 권한을 왕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것이 아닌 나라이죠. 그건 왕의 왕의 나라죠. 것이요. 그렇죠. 왕국은 왕의 나라인데 그렇죠. 비해서 왕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뜻은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정의이고, 그렇죠. 이제 이 포지티브하게 이제 정의하려고 하면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의 나라고 우리 모두의 나라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배워요? 이 개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좀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화국의 원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것이 국가는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누구 한 사람이 독점을 못하게 정치 구조를 짭니다. 그게 바로 권력을 분립시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을 분립시키지 근데 않습니다. 그거 이전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대의 정치라 그래 가지고 나의 대표를 뽑아 가지고 이 국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공화국하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본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라고 해서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왜 우리 잘 알듯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선거입니다. 예. 근데 선거로 뽑힌 이 국회를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이게 공화주의의 기구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현대에 들어와서 근데 그거를 현대인들은 대의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찬가지로 큰 흐름 속에서는 민주주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본래는 이 대표를 뽑아서 국민들은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해서 뽑힌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 나라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의미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모두를 그러니까 위한 그리고 것이 모든 사람의 권익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공화국 네. 혹은 공화주의를 이제 공부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요 제가 교과서에 보니까 여기에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 내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국민 모두를 위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국민 모두의 어떤 그 이해와 관계되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저는 뭐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앞에서 배운 그 소위 그 참여라든가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좀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유신철폐, 독재타도,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이거하고는 무관한 건 아닌데 약간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1장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 독재라는 것은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표현하면 공화주의의 실체보다는 공화주의에 반대되는 것들만 그 배우게 되니까 어서 빨리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이미 국민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권익, 개인의 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각은 상당히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제 이 공공의 이익, 그렇죠. 공공 질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시스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다 더 잘 운영을 하고 또 그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느냐. 이거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핀트가 다르다.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천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부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정부, 법원. 예. 이 두 장씩 이렇게 상당히 그 내용은 많네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는데 예. 뭐 큰 문제 없이 잘 기술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잘 돼 있습니까? 네, 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죠. 뭐 이제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또 예산을 뭐 심사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만 잘 가르쳤는데 예. 기본 정신은 여기에서 정말 이 법을 만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면 꼭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군요. 그 법이 나와서 우리 모두 전체로 봐서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저 이제 기능적인 것들만 많이 가르쳐서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조금 견제도 아쉽게 있잖아요. 됐습니다. 견제. 국회가 이제 견제해야 되는 거는 행정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부 집행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는 잘 서술되어 있습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부에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일 이것도 기능은 잘 서술되어 있다 잘 이거네요. 그죠? 서술되어 있죠. 근데 좀 오늘날 현실적인 필요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는 부분을 같이 우리들이 이해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감시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초등학교라서 아직 거기까지 다 가르치긴 좀 그러니까 어렵긴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 이제 좀 기능별로는 잘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화주의의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로 가면서 이제 배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법원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은 재판하는 거 이거 그냥 저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더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하는 일이 많죠.
이 재판뿐만이 아니고 이 정부의 그 중요 직책들을 탄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도 탄핵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견제 균형의 기능이 굉장히 많죠. 진짜 요즘 헌법도 헌법재판소가 저희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탄핵 배치뿐만 아니고 저기도 할 수 있죠. 위헌 판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사실 그 아테네 로마에서는 원로원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니까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루이 14세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로는 초등학생들은 세계사 안 배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루이 14세를 사실 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인물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해서 그 절대주의 왕을 절대권을 쥐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지미 국가다 이런 걸로 이제 중학교 맞습니다. 가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분인데 초등학교 이걸로 나온다는 게 조금 또 너무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현대 얘기를 한다면 뭐 가까운 것으로는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그렇죠. 신격화까지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왕을 넘어가지고 아예 신이니까 그죠.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든가 소련의 스탈린 정도는 아이들이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뭐 히틀러라든가 그리고 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그렇죠. 하기사 뭐 히틀러,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모르고요. 김일성은 잘 아니까 김일성 넣으면 좋겠네요. 김일성은 루이 14세보다 권력이 훨씬 더 그러니까 컸습니다. 신격화됐으니까. 네, 훨씬 권력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리, 국가의 일은 왜 나누어 맡아봐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상권 분리? 우리 말은 많이 하는데 왜 상권이 분리돼야 돼요? 옛날처럼 훌륭한 임금님이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임금님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냥 혼자서 다 알아서 국민을 위해서 소위 그 민본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그 플라톤 우리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인 플라톤도 필로소퍼 킹이라고 철학자 왕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분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역시 그런 분을 만나기 어렵고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권력은 우리들이 감시해야 되고 권력은 타락하게 돼 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 교과서는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잘 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하는데 이건 아마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관점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이거겠죠. 그죠? 특히 공화주의라든가 앞에는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하는 게 사례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전통시장 보호합시다. 뭐 공청회 여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앞에서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할 때 나왔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거는 이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이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되풀이되네. 이것도 조금 구성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울리게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그 이익 집단이 둘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국민한테 공공 이익이 되도록 국민 전체를 위하도록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학생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어느 쪽이 그러니까 옳으냐, 여기에서 그러냐가 보면은 아니고. 뭐 가령 예를 들어 전통 시장이 있으면은 뭐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 이제 상인들이 반대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그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봐야 되느냐, 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례가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단 처음에는 전통시장에서 이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예, 사진에 그림이 나오네요, 이것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보게 되니까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세워라 이렇게 이제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관계를 두는 걸로 했는데 우리 이제 문명은 자꾸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생활 양식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편리한 곳으로 값싼 곳으로 품질 좋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이익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결정난 것은 반드시 또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니까요, 네. 이제 대형 할인점이 들어왔다.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입점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국회 청원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판까지 나오는데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대형 할인점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통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법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거의 사례이긴 한데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을 거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공화주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그건 고민해야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죠. 왜 그러냐면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되고 또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대형 할인점을 더 권장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 대형 할인점이 요즘에는 또 안 되고 요즘에는 그 이마켓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컴퓨터로 사고 핸드폰으로 사고 그 배달을 해가지고서 대형 할인점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 국민을 위한 거냐라는 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예, 이런 부분 내에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되어야 되는 법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 정신만 여기에 더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거 없이 그냥 결론만 내주고 말아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이번 그 사회에 걸쳐서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이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운영의 원리가 이제 민주주의고 또 이제 공화주의 이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교육 단계의 첫 번째 그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개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 그다음에 뭐였죠 참여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의 사례들 그다음에 오늘은 국민주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그 다섯 번째는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배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총장님이 이번에는 좀 진행을 하고 그럴까요? 제가 네.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하는 식으로 네. 이번 다섯 번째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래 오늘 총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